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 간호관리학 공부할 때 재미있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호와 관련된 것보다는 관리하고 경영에 대한 것들이 제법 많이 있고요. 또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요. 또 학생 때는 관리 실습을 해봐도 관리 실습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리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과락이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간호관리 문제 역시 35문제인 걸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문제에서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원은 골고루 나오는데 특히 역사 부분 있죠. 제일 첫 시간에 할 역사 부분은 예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는 거의 한 두세 문제 정도로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호 역사를 공부하면 그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 그러니까 키워드라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교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생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고 차라리 거기서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에서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역사 부분에서는 꼭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이론집하고 문제집은 다른 과목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 좋은 것들은 유인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또 혹시 교재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드릴 거니까 유인물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관리 역시 3시간씩 6회 총 18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간호관리는요, 이해도 먼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 암기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들 초심 잃지 말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재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간호 역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했는데요. 간호 역사의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근대 역사에서 자, 사회개혁과 간호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종교적 자선간호단이 그래도 좀 비출이 높았어요. 자, 종교적 자선간호단 창설은 누가 했어요? 성 빈센트 폴이 했고요. 그다음에 성 빈센트 폴이 이제 이 자선간호단을 만드는데 프랑스의 부유층 여성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 빈곤 타파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땡. 현대적 의미의 방문간호 사회봉사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직업간호사 제도의 시작이다. 종교와 간호를 구분한 간호사업을 실시한 게 종교적 가선간호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종교적 자선간호단은 프랑스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신교 여집사들로만 이루어진 간호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독교 시대 여집사 운동을 개선해서 독일의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카이세르베르트에서 전개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나이팅게일 간호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세 번째 발표하세요. 간호의 암흑시대를 현대 간호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거는 어떤 것이냐라고 24년도 기출문제에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은 아니다. 24년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이 신교 여집사 집단은 그래도 문제가 많이 나온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대 간호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게 신교 여집사 간호단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 간호 그러면 나이팅게일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을 보세요. 그러면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시험은 뭐뭇이 아니고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뭐뭇이다라고 틀린 문항으로. 그래서 자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큰 소리로, 자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독트린이다라고 했고요. 간호란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간호한 곳이고, 간호사업은 종교와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요. 비종교적이어야 되고, 그렇지만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되고, 어디까지나 간호사이지 의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간호의 일체는 전부 간호사에 의해서 관리되어져야 되고, 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간호를 주장했고,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면허나 등록을 한다는 거는 어떤 서류상의 문제라 굳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나이팅게일은 강조를 했죠. 그래서 면허 등록 제도 반대,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왔고요.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상태, 특히 나이팅게일은 예방간호,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뭇이 아니라 뭐뭇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이팅게일의 가장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과 간호인데, 나이팅게일은 근대 간호의 창시자고 제1의 간호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자, 나이팅게일이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쟁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 상황이 형편이 없었던, 사망률이, 그러니까 부상자의 사망률이 50%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본 간호. 공기를 정화시키고 빛을 들어오게 하고 깨끗한 물을 먹게 하고 음식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피부 관리 잘하고 시트 체인지 잘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망률을 3%인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하여튼 굉장히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이팅게일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예방간호를 강조했었죠. 자, 그래서 제1의 간호혁명이다. 근대 간호의 창시자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전쟁 당시 활동과 후반기 업적이죠. 이거를 구별해서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쟁 당시에 나이팅게일의 간호활동이 해당하는 거, 전쟁 이후에 후반기 업적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별하셔야 되죠. 자, 근대 간호학의 합립, 간호교육 확립, 간호, 군관리제도의 혁신, 군대희생의 혁신에 공헌을 했죠. 전쟁에서. 자, 전쟁 당시 활동을 보세요. 여기도 물자를 빼돌린 사람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은닉된 군대 물자를 활용하고 친지들을 통해서 물적전, 나이팅게일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친척들을 통해서 그 물건들을 조달하기 시작합니다. 또 간호사의 선출과 군대 간호사 재훈련인데요. 중요한 거, 엄격한 규칙을 정했어요. 이 규칙을 어겼을 때는 바로 집으로 고홈 해버린 거죠. 가버리라고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군대위생제도 혁신, 관리제도 개선했고, 의학실험실, 군의학교 설립에 기여했고, 급식제도 개선했고, 군인의 복지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와서 후반기 업적도 최근 문제긴 해요. 자, 질병과 사망의 분류를 통계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 보고의 도표와 통계 방법 적용, 영국 군대 의무 행정을 위한 개선안을 만들고, 미국의 남북전쟁 시 군인들을 위한 구호 사업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시했고, 중요한 거,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만들었죠. 자, 어디다 만들었어요? 예, 그렇죠. 성 토마스 병원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군대 위생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했고,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병원에 관한 일들, 간호에 관한 일들을 전쟁 끝나고 한 거고, 인도의 위생 개선안을 실시합니다. 기타, 국민병원 개혁, 조산사 간호사 훈련, 여성의 참정권 주장,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와요. 정치에 참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참정권 주장했고요. 지방의 농촌위생, 방문간호 굉장히 강조했죠. 양성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적십자 창설은 나이팅게일이 한 건 아니야.
근데 정십사 창설을 하도록 나이팅게일이 엄청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만들었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누구 돈으로 만들었냐면 국민들이 돈이에요. 국민들이 참 착해요. 그렇죠? 국민들의 성금으로 동그라미 어디에다가 성 토마스 병원 동그라미에다가 만들었어요. 자, 경제적으로 병원에서 독립한 거죠. 왜요? 병원에서 돈을 만들어서 간호학교를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독립한 세계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종교적인 배경에서 간호사를 교육했다. 그래서 첫 번째 땡, 두 번째 땡은 별표. 자, 그래서 병원 간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임상간호사, 간호사를 가르칠 간호사 양성, 간호 지도자를 키울 목적. 병들고 가난한 지역 중민을 간호할 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교육 원칙은 나이팅게일 간호학계니까 나이팅게일이 주장한 거를 많이 따랐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근본 목표로 삼아야 했고 병원과 분리됐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영국 간호입니다. 자, 현대 간호의 모체가 된 게 영국 간호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영국 간호가 먼저 이제 잘 발전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간호가 시작됐는데 미국 간호가 발전하는 걸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정신적 지주가 됐고 다른 나라보다 빨리 직업적인 간호로 발전시킨 나라가 영국이다. 꼭 기억하고 나이팅게일 간호사 양성소예요. 그래서 간호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전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전문 직업인의 간호로의 전환점을 이 영국에서부터 간호사 양성소들이 만들어지면서 키워지게 됩니다. 구빈법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엘리자베스 1세 때 제정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날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가 된 게 영국의 구빈법이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초기 병원, 영국 병원의 간호의 특징을 보면 임상간호에 총력했고요. 실무교육에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간호사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원장이나 수간호사 직위는 굉장히 위험 있는 자리로 존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은 굉장히 전쟁 당시에도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오면서 엄격하고 단결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혁명이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간호혁명은 누가 했죠? 패닉.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나이팅게일과 패닉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두 사람도 똑같은 간호계 지도자인데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그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국 패닉은 영국이에요. 제2간호혁명이 영국에서 패니크 여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자, 아까 나이팅게일은 면허시험 등록 제도를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근데 패닉은 찬성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가고시 제도를 이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게 이때부터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국 간호협회를 조직한 사람이 누구다? 패닉이다. 그 다음에 ICN을 창설한 사람이 누구다? 예, 이거는 다 별표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아까 발전돼서 미국으로 전파해서 미국의 간호 발전을 도와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간호협회를 패닉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간호협회를 만드는데 지원해준 사람이 누구다? 패닉이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동양의 간호사업은 어땠냐는 거죠. 자, 동양은 이 간호가 누구에 의해서 전파가 됐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파가 됐었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로 교육, 의료, 간호사업에 얘네들은 치중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모양부터가 너무 외모부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어려웠었던 거고요.
자, 직업적 간호가 기독교 선교사 간호사에 의해서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서구 문명의 수입, 과학 발달, 여성의 교육력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양 사회의 여성에 대한 관습, 풍습 이게 뭐죠? 여성은 밖으로 나가서 직업적인 간호를 하면 안 되고 집에서 살림하는 안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남자들의 손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남과 남녀 차별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국제간호협의회 ICN이죠. 이거는 세계국제간호협의이기 때문에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자, 국제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직업여성 단체고요. 4년마다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고 제네바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ICN을 누가 만들었다? 페닉. 그래서 펜역여사 동그라미, 페니크 동그라미. 그래서 국제간호협회 발기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페니크 여사에서 만들어졌고, 한 나라에서 한 주권국에서 한 단체만을 회원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ICN은 대한민국 한 개가 들어가 있죠. 정치, 사상, 종교를 초월한 순수 전문단체 ICN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한국은, 자, 우리는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게 몇 년이다? 1949년. 우리 전쟁이 언제 났죠? 50년. 그렇죠? 50년이 났으니까 전쟁 나기 전에 49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죠. 자, 이거는 자, 설립 목적은 별표하세요. 세계 온 인류의 온 인류의 건강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WHO가 얘가 딱 집어갖고 얘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답가지항의 목적은 이러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십자사요. 누가 창설했어요? 앙리 디낭 동그라미 하시고, 아까 국제적십자사를 앙리 디낭이 창설을 했는데, 이거를 앙리 디낭이 창설하는 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 그렇죠. 페닉이 아니에요. 나이팅게일 여사의 도움으로 만들었다. 동그라미. 자, 설립 목적. 전시, 사변시, 평상시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는 건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십사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 기장 별표하세요. 이게 시험 문제죠. 나이팅게일 여사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2년 동그라미. 2년마다 간호사업이나 적십자사 사업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나라 사람들 제법 많이 받으셨어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한국간호의 역사입니다. 자,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간호를 먼저 보는데, 자, 일본 시대는 간호사업의 순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멘트죠. 그래서 일본 시대에는 간호가 두 개지로 나눠졌어요. 일본식 간호와 그다음에 선교인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선교사에 의한 간호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일본식 간호는 일본식 간호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을 케어하려고 만든 건 아니겠지. 그 조선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일본식 간호 병원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원도 의사만 최고로 했고 나머지 보건의료인은 좀 무시했죠. 그래서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외래 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졌고요. 중요한 거 네 번째 발표. 이때 1914년 38규칙 간호부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 간호에 대한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냐? 슬프게도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8규칙 간호부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산호부와 산파의 자격을 이 법률에서 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험 문제죠. 자, 간호교육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인력이 늘어나서 의료직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쵸? 이거 일본식 여러분 병원은 간호제도는 굉장히 의사 중심의 수직적 계급제도예요. 그 다음에 권위적인 의료계로 인해서 간호사가 자율적인 간호 전문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죠. 왜? 의사 중심의 병원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특징. 간자 간호보다는 의사 보조 역할. 의사가 가장 최고시 됐고 의사 중심으로 모든 게 의사 중심이다 보니까 간호사는 보조 역할밖에 하지 못했고요. 개별적 간호법 중심의 수기 치료에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 서양 간호의 영향을 보다는 독일 계통 동그라미 일본식의 간호는 일본의 간호는 독일에서부터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계통의 방법 동그라미에서 독일 거를 받아와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1년 반에서 3년의 짧은 양성 기간이었고 입학 수준도 굉장히 낮았었어요. 상대적으로 선교식 간호사는 선교 간호사들이 들어오면서 하게 됩니다. 자, 아까 1914년에 칸파규칙 간호부 규칙 만들었죠. 여기도 보면 간호사와 조산사의 면허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선교사들이 주로 보건활동을 많이 했죠. 질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건강교육과 같은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임상간호를 중시했죠. 아까 일본식 간호는 외래 중심의 간호였죠. 그렇죠? 근데 선교의 간호는 입원 환자의 간호를 했다라는 거죠. 이 차이점들을 구별하셔야 되고요. 선교병원이나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졌는데, 자, 로젠버그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최근 문제 이거 나왔었죠? 자, 23년, 기독교 공동보건회관인 태화여자관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이 태화여자관에서 모자보건 사업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누가 있느냐? 로젠버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화여자관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모자보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 플러스 아동복지 사업이요.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육아건강관리, 산정간호, 우유 같은 거를 보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선교사에 의한 간호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간호 역사. 우리 역사는요, 단순한 걸 막 배워야 돼요. 이해보다는. 자, 간호사 양성소, 요거는 별표치고 머스트로 갑니다. 자, 보구여관이라는 데서 이제 간호사를 양성했는데, 자,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에드문드. 그쵸? 이게 24년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에드문드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 훈련 과정이 보구여관 양성소다. 요거는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대문 병원이, 지금은 동대문 병원이 없어졌죠. 동대문역 가면 동대문 병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화여대 간호대학 병원이었었잖아요. 이화여대 간호대학 병원이라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동대문 병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세브란스 양성소요. 자, 누가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쉬즈 동그라미. 두 번째 양성소인데 세브란스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들어진 게죠. 그래서 그게 연세대학 간호대학의 전신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의원 별표. 정부에서 나라에서 자 보구여관이든 세브란스 양성소든 전부 선교 간호사에 의해서 했죠. 그런데 대한의원은 나라에서 한 거야.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한 간호교육의 효시가 대한의원이고요. 얘가 서울대학 전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시한 최초의 간호교육의 의의를 지닌 게 뭐냐? 이때 보구여관, 세브란스 이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디야? 대한의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머스트로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대한간호협회 이름은 조금 변천사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도까지는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다? 조선간호부회. 그 다음에 조선간호부 협자가 들어가죠. 협회. 그 다음에 조선간호협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대한간호협회로 이름이 바뀐 게 언제다? 그래서 아까 우리 ICN에 몇 년에 들어갔다 그랬지? 49년. 왜 그러냐면 48년에 대한간호협회라고 정식 명칭을 딱 박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든 대한간호사들을 위한 협회잖아.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명칭을 갖고 49년에 ICN에 가입했다. 그러면 더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하나만 써놓으세요.
여러분, 재중원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재중원이 뭐지? 하나만 써놓으세요. 연도는 중요한 건 아닌데 1885년에 설립된 한국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적 공립의료기관이에요. 아까 대한의원은 학교였잖아. 학교 교육을 거기서 시작을 한 거고, 병원은 한국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적 공립의료기관. 한국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적 공립의료기관이 뭐다? 재중원이다 라는 것도 하나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미군정기입니다.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가 간호사업국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간호사업국 별표. 보건후생부 내에 간호사업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간호사업국이 뭐냐면 중앙정부 행정조직 안에 간호사업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독립적인 직제가 간호사업국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미군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보시면 미군정기. 그래서 자, 간호교육 행정, 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간호사업국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도 보면 지방행정 간호직 설치, 보건간호사에 강습을 했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간호사, 조산사 면허 제도를 중앙화시켰고, 검정고시 제도를 폐지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949년에 폐지를 했어요. 검정고시를. 그런데 자, 6.25 이후에는 다시 복구를 했어. 왜 그럴까? 전쟁이 나니까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 다시 잠깐 복구를 했다가 62년에 검정고시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국가 면허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현대간호 강습 과정. 자, 재교육 과정이 이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면허 소지자들을 갖고 있으면 재교육을 받아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요. 자, 간호교육 제도가 개편이 되는데 이 개편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미군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에 의해서 간호부 양성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양성소가 폐지가 되면서 뭘로 바뀌었다? 고등간호학교 동그라미. 자, 중졸 이상이어야 되고요. 일제시대에서는 아까 1.5년에서 3년 기간의 짧은 시간만 하면 됐는데, 자, 이때는 중졸 이상이 돼야 되고, 교육도 3년이고요. 조산교육과정이 간호교육과정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간호사 면허가 나오면 조산사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부 수립기 이후에 간호를 보면, 아까 미군정 시에게는 간호사업국이라고 그랬었죠. 그쵸? 그런데 과로 동그라미에서 간호사업과 국에서 과로 축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인력도 줄고 간호사업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지방간호사 처우도 부실했고 서울에서만 그 명맥을 이어갈 뿐이었어요. 자, 중요한 거 하나가 정부 수립한 다음에 48년은 기억을 해야 돼. 육군간호장교단이 이때 처음 창립이 되게 됩니다. 자, 군간호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군에서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군에서 그쵸? 민간 교육한테 교육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이 육군간호장교단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게 아니야. 군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군 대표들이 민간 간호 교육기관들을 찾아와서 우리 군인들을 좀 공부 좀 가르쳐줘라 라고 부탁을 해서 하는 거고, 처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처음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간호협회학과 창립, 아까 그랬었죠? 23년 동그라미 하시고 졸업간호부 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간호의 질적 향상, 사회봉사를 하게 되고, 이름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 졸업간호부회, 다음에 조선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48년, ICN 정예원국 가입 49년. 그쵸? 그래서 가입해서, 그때는 가입만 했어.
처음으로 참석한 게 언제다?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쵸? 보시면 되고. 면허제도 변경을 보시면, 자, 49년에, 아까 설명했었죠? 다 폐지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법 개정. 좀 짜증나는 상황이긴 한데, 이 연도별 10년마다 한 번씩 그 의료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시험 문제들이에요. 그때 중요 특징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51년에 국민의료령으로 이제 법이 바뀌는데, 우리 의료인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이 누구지? 크게 읽어볼까요? 이렇게 정의한 게 51년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국가시험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의사, 치과, 한의사만 그래. 그러면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은 시험 안 봐요. 학교 졸업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그냥 면허를 주는 거지. 그래서 이때 49년에 완전 폐지했다 그랬죠. 근데 전쟁이 나고 나서 많이 필요하니까 자격 검정 시험을 이때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질이 떨어지게 되죠. 왜? 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간호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의사 지시 없이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자, 그 밑에 보세요. 간호사 업무를 의사 보조 업무로 국한을 하면서 그런 위험이 발생할 거는 전부 하지 못하게 해버렸는데,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제에는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그런 거를 오도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51년도는 이걸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간호계 쪽 입장에서 보면 후퇴한 거지. 그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이 고등간호학교가 아까 4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 앞에가 간호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간호고등기술자도 들어가서 간호고등기술학교. 그래서 간호기술이 들어갔습니다. 62년, 10년이 뒤에 또 바뀌었는데, 자, 간호학교 졸업자는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졌고요. 그 다음에 조산사, 간호사가 우리 아까 통합이 됐었다 그랬죠. 근데 이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간호대학 졸업하면 간호사인 거고, 조산사가 되려면 또 조산사 교육과정을 또 밟아야 됐던 것이죠. 자, 62년에 간호사 자격 검정고시가 완전 폐지됐다. 꼭 기억하세요. 물론 폐지된 건 49년도야. 근데 아까 전쟁 이후가 전쟁이 나서 51년도에 부활시켰다 그랬죠. 그게 완전히 폐지된 게 62년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되고요. 검정고시가 폐지되면서 국가고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보는 국가고시가 62년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죠.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이름이 명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간호학교. 이 변천사, 학교 이름 변천사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3년에 간호학교에서 간호전문학교, 간호전문대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고 또 업무 분야별 간호원 제도. 그래서 우리 지금 말하면은 전문간호사들이죠. 보건간호, 마취간호, 정신간호가 이때 세 분야에 한해서만 처음 만들어졌고요.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강화돼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학교, 간호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정을 시켜봤고, 보수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87년이요. 간호원 조산사의 명칭을 뭘로 바꿨다? 간호사 조산사로 바꿨습니다. 이거 바꿀 때도요,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거기 사가 스승사잖아요. 간호원이 무슨 스승이냐.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도 막 그렇게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바꾸기는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조산사였고요. 그 다음에 전문간호사가 만들어졌고, 보건교사로 이름이 지금 바뀌었고, 11년 하나에서 자, 면허신고제가 시행이 됐는데, 몇 년마다? 3년마다 동그라미요. 이거는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에 역사에서도 나오고 뒤쪽에서 또 뒤에서 법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간호사들의 실태,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면허번호가 병원 재직하고 있는 병원에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간호사 면허번호 몇 번, 오정화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 재직한다. 그럼 그 병원이 주기적으로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간호교육 4년제로 일어난 게 11년도예요. 그쵸? 3년제, 4년제로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가 11년도에 4년제로 일원화시키면서 간호교육의 질적으로 교육을 우수하게 하겠다라고 통합을 시켜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2년도에 간호교육 평가원의 평가 인증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이 평가 인증 받을 때 어떠셨어요? 학교에서 실습하면 여러분들 하다 뭐 핵심 술기 시험 보고 그죠? 아무나 학번 불러갖고 누구 나와갖고 시험 보고 테스트 통과해야 되고 그 학생들이 테스트를 통과해. 그러면 페널티가 주어지면서 점수해갖고 인증을 해주냐 인증을 안 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증을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 인증을 통과를 한 학교를 졸업한 간호학생에 한해서만 국가고시를 볼 수 있어요. 제가 A라는 대학에 간호학 학생으로 있었는데 그 A라는 간호대학이 평가 인증 통과를 못했어. 그럼 나는 저절로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때 그 시험 볼 때 힘들겠지만 교수님들도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이걸 통과를 안 하면 진짜 이거는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막 재촉하고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게 12년. 그 다음에 간호정책과 21년도에 만들어진, 이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간호정책에 대해서 이제 간호사들이 되게 무심했어요. 그래서 자, 간호정책을 조금 간호사들이 자발적인 참여해서 간호정책을 만들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윤리강령 공부할 때도 윤리강령이 이게 되면서 윤리강령 안에 간호정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간호법 만들려고 노력 열심히 하고 혹시 여러분들 광화문에 가셨었어요? 재직할 때? 안 가셨어요? 네.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 하셔갖고 학생들 같이 거기 이순신 장군 앞에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그런 간호 정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지금 간호협회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간호교육 제도의 변화에서 이름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가동고등기술학교가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전문학교, 간호전문대학. 그 다음에 4년제 간호대학이 제일 많이 먼저 만들어진 게 어디냐?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 이대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이대가 만들어지니까 그치. 연세대가 그냥 있을 순 없죠. 연대가 그 다음 연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 그 다음 연도는 아니구나. 아, 그 다음 연도에 만들어졌어요. 연대가 그 다음 연도에 만들어졌고 밑에는 석사과정이네요. 석사가 이대가 만드니까 그 다음에 연대가 석사과정을 만들고 순차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되고 박사는 뭐 연대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평가가 시행되고 있죠. 이건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학교 이름 명칭 바뀐 거 그거는 꼭 정리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아까 대한간호협회 명칭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한간호학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윤리강령이요. 다시 윤리강령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윤리강령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72년도.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말 하면서 저도 좀 슬픈 게 전 단순 숫자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시험지 제일 많이 나와요. 윤리강령에서 72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0년마다 거의 10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버전이 언제? 23년 5차 개정이 됐어요.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오에는 뭐냐면
간호사업 발전 및 간호정책 구현을 해서 간호사들이 정치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쵸? 만든 단체가 정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법을 바꾸려면요. 국회에 간호사 스펙을 가진 누군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뭔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협회가, 그런 단체가 뭐냐? 간호정우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호사가 무슨 어디에 대표로 나왔다. 그러면 이 정우회에서 그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간호협회 신문 나온다는 건 바로 아실 겁니다. 다음에 간호윤리입니다. 그러면 윤리가 아니지.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493페이지 역사입니다. 자, 1번. 나이팅게일이 현대 간호에 미친 영향? 통계죠. 통계 방법을 적용한 간호의 과학화. 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간호사 면허의 제도화를 한 사람. 페닉. 간호사 조직의 국제화. ICM 만든 거. 페닉. 종교적 간호교육의 체계화 어떻게 바꿔야 돼? 나이팅게일은 종교와 간호를 통합하라 분리해라. 분리해라. 그러니까 앞에다가 비 하나만 써놔야 되겠지. 비종교적 배경에서 간호사를 교육한 거지. 그래서 틀린 거고 간호잡지를 발행해서 간호사 간 소통의 활성화 패닉이죠. 그죠? 패닉에 보면 간호잡지 발생했다 써 있어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1번, 2번, 5번이 전부 패닉이고 3번은 비종교적 배경에서 간호사를 교육한 것 나이팅게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2번은 국제간호협회. 이것만 봐도 바로 답을 선정할 수 있죠. 패닉. 간호사 시험제도 중요성을 강조해서 시험제도를 만든 게 패닉. 그렇죠. 4번. 3번. 세계 온인류의 건강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국제조직? 네, 단독으로 나왔었네요. 세계보건기구예요. 저는 문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닭가장에 있었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IC에 대한 그때 그런 거예요. IC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고 답가장에 세계 온인류의 건강을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 목적이 이렇게 써있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4번.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여하는 기구. 그렇죠. 국제접십자사인 거고 몇 년마다 준다?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5번. 여러분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24년 기출이에요. 네. 암흑기에서 현대간호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거? 독일 신교 여집사단의 간호교육이죠. 내가 강조했으니까 바로 4번 나오지. 근데 시험 볼 때쯤은 이거 기억이 날까? 네, 헷갈릴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구한말인데 키워드는 선교간호사야. 없죠? 네. 자, 구한말이야. 자, 간호사 규칙은 언제지? 1914년 삼바규칙, 간호부 규칙이죠. 그죠? 분야별 간호사 제도 확립은 1973년에 한 거야. 그러니까 구한말 시절은 아닌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정식 간호교육 기관 설립. 자, 최초의 우리 간호양성소 뭐였지? 보구여관. 그치? 그 답은 3번인 거예요. ICN에 우리가 가입한 거는 49년. 그러니까 구한말 아니지? 소록도의 한센변 요양시설 운영은 사실 이건 일제감정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니까 보시면 선교 간호사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것들이 뭐예요? 한국 간호사업을 현대적 간호교육의 기회로 만든 게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1903년 보구여관. 7번 쉴즈가 했던 기여한 거. 이거 24년 문제예요. 찾아보세요. 그럼 바로 나와야지. 쉴즈.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교육을 시작했죠. 그쵸? 그러면 1번. 간호교육 연한을 3년으로 통일한 거는 미군정기 시절이에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구여관에 간호사, 간호원 양성소를 설치한 거 에드문드. 그쵸? 최초 서양식 간호사를 훈련을 시켰고, 조선 간호부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거는 아까 쉐핑? 그쵸? 아까 그 자료에 있어요.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쉐핑이라는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 형태로 공중보호 간호를 시작한 거. 로젠버그, 아까 뭐였지? 태화 여자관?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서세요. 한국 사람은 한신광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즈는 아니지. 그럼 만약에 공중보건, 방문간호 형태로 공중보건 활동을 태화 여자관 내에서 시행한 사람? 그럼 로젠버그, 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에드문드 쉴즈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48번. 미군정 시대의 한국 간호 사업. 분야별 간호사 제도 아까 처음 세 가지 항목. 보건, 정신, 마취에서 시작한 게 197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미군정기. 보건후생분의 간호사업국. 이게 미군정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그랬죠. 국으로. 인력 수급을 위한 공정고시제가 부활한 거. 그럼 전쟁 끝나고 난. 그치? 6.25 이후에 다시 복구가 됐죠. 부활이 됐죠. 그 다음 아까 몇 년이었지? 51년인가? 2년인가? 그랬었죠. 독립적인 산파규칙, 간호부 규칙 만든 거. 1914년. 의료인에 대한 규정과 의료인의 명칭을 개정한 거. 51년이요. 그래서 아까 10년마다 국민의료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키워드를 중요하게 찾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역사 문제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온다라고 꼭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62년 의료법 또 나왔어요. 그렇죠? 간호사 검정고시 폐지. 그럼 1번 또 나오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계속 똑같은 말 나오는 거. 외워야지. 73년 업무 분야별 간호사 제도 만든 거. 73년. 자, 간호기록부를 진료기록부와 별도로 분류하여 작성. 이건 안 외워도 돼요. 별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2년마다 간호사 실태와 취업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2011년이거든요. 11년이니까 62년하고는 틀리지. 최근 이쪽에서 의료인 면허 신고제 시행했는데 딱 뭐 연도는 기억을 안 나더라도 2년이 아니지. 3년. 그 다음에 간호사 중앙회 회원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던 거는 의료원 보수교육 의무화는 81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0번. 73년이에요. 우리 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된 거는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지? 87년. 분야별 간호사 자격 인정. 아까 9번에 1번이 그대로 지금 10번에 2번 문제로 들어가잖아. 그치? 답은 2번이죠. 간호사 국가시험 제도 신설은 62년부터 국가시험들이 만들어졌고, 조산사 자격검정고시 폐지? 폐지? 아니지. 87년도에 조산사 국가고시 시험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취업상황 신고가 또 나오네요. 그쵸? 2011년. 그쵸? 3년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 닭가장의 중요 내용들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또 언제 하나의 문제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나이팅게일의 이념. 간호는 이렇게 바꿔봐.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2번. 간호사업은 비종교적이어야 되고, 뒤에 문장.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된다? 맞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된다고요. 뒷문장은 동그라미야. 앞에 간호사업은 비종교적이다. 이면 B자 하나 빠져갖고 틀린 문항이 되는 거예요.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는 형식적인 제도가 사명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나이팅게일은 반대한 거죠. 3번이 맞고, 간호는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간호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간호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말장난인 것 같지만 이렇게 문제가 변형이 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2번. 크리미아 전쟁 당시에 나이팅게일 활동 1번이죠. 그러면 성 토마스 병원의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설립한다. 농촌지역의 위생관리, 방문간호사 양성을 주장했다. 군대희생을 통해 치료의학을 중시했고 간호를 위해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통계 도표 만들고 이런 건 전부 그렇죠. 전쟁 이후에 간호 나이팅게일 한 일인 거죠. 그래서 2, 3, 4, 5는 전쟁 후. 3번 나이팅게일의 간호학교의 교육적 특징. 3번 하신 분 X 어디서 틀린 걸까? 3번 그렇지 국가의 보조가 있지는 않았다 그랬지. 그래서 국민의 성금으로 성 토마스 병원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함정에 빠져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아까 돈 지원 안 받았다고 국민들이 착하다고 그치? 그래서 답은 아까 3번은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럼 답은? 자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안 보여요 여러분들. 1번이죠. 지역 간호사를 위한 간호교육 활동 나이팅게일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문 간호사가 양성을 하는 게 나이팅게일의 간호 목적이었죠. 그렇죠? 아까 임상 간호사, 그다음에 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 간호사, 그다음에 방문 간호사. 그러니까 답은 1번이지. 그렇지? 2번은 그렇죠. 비종교적 배경하에서 간호사를 교육했고 4번은 그렇죠. 병원과 분리해서 경제적으로 병원과 분리해갖고 병원과 다른 운영체계로 경영이 됐고 5번은 이론교육보다는 실무 임상간호를 강조했죠. 4번 영국에서의 이 간호혁명 쉴즈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답은 쉴즈가 네 좋습니다. 선생님 쉴즈가 아니죠? 패닉이죠? 네 좋습니다. 패닉이죠. 1번 나이팅게일의 직업적인 전문간호라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간호혁명이죠. 그 다음에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한 것은 나이팅게일이에요. 아까 나이팅게일은 참정권을 주장했고 3번 패니크 여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앞의 문장은 맞죠. 근데 뒤에 문장 미국 간호협회를 만들었어요? 아니지. 영국 간호협회를 만들었고 ICN을 만들었고 미국 간호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준 거지. 근데 미국 간호협회를 조직했다. 요 말 때문에 틀린 거고 국제간호협회 창설했다? 맞고 간호사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했죠. 4번이죠. 지역사회 간호 발전을 위한 간호사들의 개혁운동이 이루어졌다? 나이팅게일이 한 거죠. 아까 지역사회 방문간호사 같이 꼭 연결해야 돼요. 4번입니다. 5번 동양간호의 공통적인 특성 1번 서양 선교 간호사들은 기독교 전파보다 교육, 의료, 간호 사업에 더 주력했다.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어요? 주 목적이 뭐예요? 기독교 전파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기 위해서 교육, 의료, 간호를 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가 우선인 거지, 사람들은. 그 다음에 2번. 서양의 간호사업이 소개되기 전에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여성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죠. 직업적인 여성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선교 간호사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고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없었죠. 기독 선교 간호사들을 통해 직업적 간호가 소개됐고 중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했나요? 아니죠. X. 6번. IC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이죠. 패닝 여사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 자질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양성을 목적으로 했죠. 2번. 패니크 여사의 제안으로 18개 간호사 양성학교 교장들이 회원이 되어서 만든 단체. 여러분 국제간호협의회는 간호사들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2번 문항 간호사와 간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번을 주어로 해서 문제를 만들면 그런 단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미국 간호연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간호연맹이 펜니크 여사가 제안을 했고 간호사 양성 학교들이 다 미국으로 막 전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장들이 회원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간호사 플러스 간호사가 아닌 자들로 만든 단체가 미국 간호연맹이에요. 3번은 뭐지? WHO. 4번은 미국 등록 간호사를 위한 전문직 단체래요. 그럼 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등록 간호사를 위한 전문직 단체가 대한간호협회죠. 근데 미국 등록 간호사를 위한 전문직 단체니까 미국 간호협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5번은 앙리디낭 나이팅게일 기장 2년마다 수여 국제 적십자사죠. 근데 이게 1번부터 5번까지가 하나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7번 국제 적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전쟁 시 천재지변시의 고활동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 4년마다 하는 거고 2년마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장하고 나이팅게일이 제안해서 앙리 디낭이 만들었다. 다 맞죠? 그러면 5번이 뭘까? 법과 윤리 규정을 통해서 의료 전문직의 자율구제를 강화한다. 5번이 답이거든요. 근데 5번은 그러면 국제 적십사사가 아니고 뭘까? 이건 뭘까? ICN이요. 그치? 그래서 답은 7번 문제의 5번 답과정은 ICN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496페이지 진행합니다.